첫 주제는 제가 선정했는데요. 네이버 연매출 10조 원 달성. 우리나라 IT 업계의 큰형님이죠. 네이버가 2024년도에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일단 박수! 아,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10조는 어느 정도냐? 삼성전자는 연매출이 300조 정도 나옵니다. 300조 정도 나오고, 현대자동차가 175조 원 정도 나와요. 그럼 네이버도 굉장히 큰 기업인데 삼성이나 현대차가 얼마나 큰지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고요. 그러면 매출 10조 원대 기업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이마트가 연간 매출이 한 17조 원 정도 되고요. 삼성중공업이 한 9조 9천억 원, 대우건설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IT 플랫폼 기업이라서 이런 회사들보다 영업이익률이 작게는 뭐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높다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같은 IT 영역의 다른 회사들 좀 찾아보면 넥슨이 한 4조 정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게임 업계 최초로 4조 원, 매출 4조 원을 지난해 돌파했다고 하고, 카카오는 이번에 제가 조사하면서 놀랬는데 7.8조 원이나 됐더라고요. 네이버랑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좀 꽤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손재 기자님, 그 기자로서 이제 취재를 하는 현장에서 뭔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지금 업계에서는 좀 어떤 반응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이제 10조 클럽에 처음으로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입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익원도 물론 굉장히 많이 있지만 되게 AI 쪽에 그 R&D 비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수연 대표가 지난해에 네이버는 매출의 한 20% 정도를 항상 R&D 비용으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매출이 잘 나온 만큼 R&D 비용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벤처업계에 몸담고 계신 최동호 이사님이 들었을 때 10조 원이라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그래도 좀 내놓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나요?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면 첫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첫 매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첫 매출이 나오면 목표가 뭐 1,000만 원, 1,000만 원을 달성하면 1억, 10억, 10억을 달성하면 100억, 1,000억, 1조, 10조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10조라는 숫자는 뭐 네이버라는 그 업력도 있고 하니까 또 상당히 중요한 숫자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10조라는 숫자가 그 네이버한테 주는 많은 그 프레셔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0조를 달성하면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매출이 20조가 아니고 100조거든요. 사실 그 다음 목표는 어떻게 보면 100조를 만들려면 네이버가 지금 한국에서 하는 시장만 가지고 되느냐? 그러면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뭐 조금 이따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결국 AI로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생존의 어떤 위협도 느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10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10조를 넘어서서 그 다음 이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전을 또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순간일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저는 요 데이터를 보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12%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익률이 32%나 성장했거든요. 거의 33%. 그러니까 이익률 성장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익률 성장을 시키려면 비용을 줄였을 수도 있고, 근데 매출이 성장한 상태에서 비용이 줄은 것 같진 않고 여러 가지 매출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익률이 높은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건 디테일하게 한번 뭐 공시가 나오거나 하면 보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이버 10조 한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매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내수 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네이버의 아무래도 주된 수익원은 광고랑 이제 커머스 이 분야인데 그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업이익률까지 늘어났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성과인 것 같은데 네이버의 주가 흐름은 안 좋아요. 물론 최근에는 살짝 상승세를 가고 있긴 하는데 한참 잘 나갔던 3년 전 대비해서는 지금 한 60% 정도의 수준에서 나와 있거든요. 뭐 주식에 대해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주식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미래 가치는 그럼 상대적으로 좀 어둡다. 좀 주식이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주가는 성장 플러스 배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배당이
보니까 한 0.5%, 배당 성향이 0.5%더라고요. 보통 이제 은행처럼 이런 데들은 배당이 성향이 높죠. 네, 그런 것들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안정적인 거 원하시면. 벤처나 스타트업은 배당보다는 성장이 나와야 주가가 가거든요. 결국엔 성장에 대한 의문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성장에 대한 의문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네이버가 해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민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현재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빅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를 밝힌 건데요. 사실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지난 2018년도에 네이버 의장 자리에서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GIO라는 직함, 글로벌 투자 책임자라는 이제 직함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아 나서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물러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셨거든요. 저 근데 이렇게 한발 물러나 있었던 경영자의 복귀. 이거는 벤처 기업에서 좀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래도 네이버가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AI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더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 결과물이 빠르게 잘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에서 우리가 막 챗GPT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타 그 LLM을 사용을 하듯이 글로벌에서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를 사용한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AI 개발에 대한 뭔가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가 아닌가. 그래서 좀 기술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기술 창업을 하고 나면 한 4, 5년 정도의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장을 만들어가고 하는데 그 타이밍이 되면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4, 5년 차 기술 스타트업들이 제일 많이 구인을 하는 직종이 CEO라는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기술적으로는 뭔가 제품을 만들어냈고 시장도 조금 뭔가 형성되는데 어설픈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진짜로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것들을 세일즈 마케팅적으로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CEO가 잠깐 바뀌면서 또 외형이 되고, 근데 외형이 커지고 보면 근데 그 이분들은 창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방향성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다음 미래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전은 또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 8년 차 되면 기존에 했던 창업주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하고 음. 뭐 이런 거 있는데 네이버가 10조는 했지만 그 LLM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네이버를 잠식시킬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진 의장님이 다시 들어오시고 그러면 한 곳으로 쉽게 투자라는 것도 사실은 이성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과감해야 되거든요. 기술 스타트업들은, 기술 벤처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의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여러 세계 글로벌 투자 책임자로서 많은 것들을 다시 학습하시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조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기를 잡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0조 네.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샴페인을 분명히 터뜨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성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근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AI 중심으로 지금 그 글로벌 탑 그 벤처 기업들이 그 기술 기업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는 거기 조금 뒤처진 게 저는 IT 업계 주변인으로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10조라는 숫자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는 숫자에 안주하게 안 만들려면 역시나 오너십이 필요하다. 최소연 대표님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챙기시고 아마도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님은 그러니까 검색업 그리고 라인이라는 메신저 그리고 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성공시켜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신사업 쪽에서 좀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글로벌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아니라 네이버 내부 사업에 조금 더 고삐를 확 쥐기 위해서 아마 돌아오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네이버 이야기를 하면는데요. 첫 시간이라서 다 같이 어색하고 저도 좀 버벅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간단하게 조금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 지금 최준호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의장님이 다시 들어오신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10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또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살아남아야죠. 큰 음.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데 네이버도 더 살아남아서 10조가 아니고 100조 되는 회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반면에 네이버는 굉장히 느리지만 꼼꼼하게 진행을 음.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었어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당장 뭐 AI나 뭐 여타 분야에 있어서 엄청 크게 막 글로벌리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네이버의 이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또 우보천리 속성 덕분에 좀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지만 한국에 딱 맞는 서비스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25년도 네이버를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아까 제가 매출 구조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30분의 1이에요. 매출 규모로만 보면. 제발 좀 무슨 일만 있을 때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 그만 좀 두드려 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구글이나 저기 페이스북, 메타 뭐 이런 회사들과 경쟁해야 되는 회사인데 맨날 두드려 패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국내에서. 저기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지금 그 유럽에서 규제하지 말라고 지금 트럼프가 우리 미국 회사 규제하면 유럽 너희들한테 관세를 쳐매이겠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저기 국회의원님들 제발 좀 그만 두드려 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되는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